안녕하세요, 비지영입니다. 저번 시간엔 돈이 되는 블로그를 위한 효율적인 키워드 찾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키워드는 잡았고 글도 쓰기 시작했는데 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유입시키고 체류 시간을 높이는지 막막하셨죠. 오늘은 블로그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을 높이고 다시 한번 찾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포스팅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블로그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만 차근히 따라오신다면 2분에서 8분으로 체류 시간 늘리기 거뜬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매력적인 제목 작성하기. 아무리 유익한 글을 작성하시더라도 읽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공들여 쓴 포스팅으로 검색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타 블로거와는 다른 매력적인 제목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단지 스포일러입니다. 제목에 본문 내용을 담지 마시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을 연구해보세요. 내가 이 글을 찾아본다고 생각했을 때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이 박살나고 싶으시다면 누르지 마세요. 획기적인 글쓰기 방법, 당신의 60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렇게 제목 작성하시면 방문자 작살납니다. 이렇게 쓰니까 방문자 수가 안 늘죠. 등등입니다. 이렇게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문장, 나도 당신과 같다라는 평범함과 다음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일으키는 문장이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을 하여 행동을 하게 만드는 문구를 넣거나 반대로 자존감을 상처내어 악바리로 일으키는 문장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내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랐을 때 벌어지는 효과를 말하는 방법도 좋고, 아 이거 쉽다 라는 말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문장들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도입부로 후킹하기. 유튜브에서는 초반 30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블로그도 이와 동일하게 매력적인 제목으로 유입을 발생시켰다면 유입된 검색자가 뒤로 가기를 누르지 못하도록 붙잡아둘 수 있는 강력한 초반 후킹이 필요합니다. 사실 글이 생각보다 유익하지 않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강력한 도입부만으로도 체류 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입부와 함께 양질의 포스팅을 작성한다면 그만큼 좋은 글도 얻겠죠. 세 번째, 내가 아닌 방문자가 원하는 글쓰기. 내 블로그를 돈이 되는 블로그 또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관심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블로그 정체성에 맞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나의 추억, 일상 기록을 위해 블로그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포스팅에서 체류 시간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초보 블로거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본인 생각을 적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기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하기가 힘들 뿐더러 양질의 포스팅이 아닌 일기장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자가 원하는 글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너무 정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의 일상과 일기에 관심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상 일기글보다는 정보성 글이 체류 시간을 훨씬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로 글 작성하기. 내 블로그에서 유입이 잘 일어나는 글을 위해서는 비슷한 주제의 글을 시리즈 형태로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하나를 쓰더라도 하나의 포스팅에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비슷한 주제를 시리즈로 연재하듯이 작성한다면 이후에도 다음 방문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내용만 유익하고 탄탄하다면 이후에도 2차, 3차 유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밑 지방 재배치 상담 후기, 수술 당일, 한 달 차,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연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입이 잘 일어나는 글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내가 밀고자 하는 주제의 정보성 글들을 여러 개 쌓아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시리즈로 쌓인 글들 중 하나를 들어와 있게 됐을 때 관심 있는 분야라면 다른 글들도 읽어보고 싶어질 겁니다. 비슷한 주제에 유용한 글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체류 시간도 올라가고 이웃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명확한 주제와 정체성 설정이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시리즈 글을 작성했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곳곳에 알리면 체류 시간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읽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른 글들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읽고 있는 게시글 내부에 연관된 글이 링크되어 있다면 더 많은 체류가 일어나겠죠. 다섯 번째, 관심사가 비슷한 서로 이웃 추가하기. 무작위로 추가된 서로 이웃은 내 글을 잘 읽지도 않고 공감만 누르고 나가버리거나 아무런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 의무적인 댓글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검색으로 유입된 사용자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분명한 니즈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오랜 시간 글을 읽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웃 일지라도 내 블로그 글들과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이라면 내가 작성하는 글을 클릭해 제대로 읽고 반응할 것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글을 작성한 경우라면 마찬가지겠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매력적인 제목 작성으로 검색 유입 높이기. 두 번째, 도입부로 호킹하여 끝까지 읽고 싶게 만들기. 세 번째, 일기가 아닌 방문자가 원하는 글쓰기. 네 번째, 내부 링크를 삽입한 시리즈물 제작하기. 다섯 번째, 관심사가 비슷한 서로 이웃 추가하기.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저의 5가지 방법은 블로그 평균 체류 시간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낮은 체류 시간으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어느새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돈이 되는 블로그, 성장하는 블로그로 거듭나기 위해 저 비지영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 영상 꼭 실천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지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